난감한 상황인 것을 알지만 뭐 어찌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범인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수밖에요. 대답을 들은 한 남성은 망연자실한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조차 돌아온 답에 저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 조차 생각나지 않는 암담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국으로 가보라는 답을 주었죠. 도대체 이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해외 커뮤니티와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 출신의 아나스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원래는 제가 한국에 오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던데 처음 계획한 일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게 인생인가 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암담함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부모님은 늘 저희를 짐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라는 말을 달고 사셨죠. 누가 낳아달라고 했나? 저도 제가 선택해서 세상에 나온 게 아니었는데 부모님의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조금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들은 아니었어요. 사춘기 시절이 되면서 많이 다투고 늘 바쁘고 예민해 보이셨던 부모님이 정말 싫었습니다. 더욱이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은 예술은 배고픈 직업이라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림만 그리고 있어도 종이와 펜이 아깝다며 빼앗아 가셨습니다. 몰래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원하지도 않던 진로까지 설정해 주셨었죠. 대학에 진학할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하지 않으면 대학 입학금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못 바꾸셨습니다. 저는 일단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지 않던 삶, 결코 행복할 수 없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멀리 가버리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유학 자금을 모아 멀리 떠나겠다는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부모님은 자신들의 역할까지 했으니 그 이후의 선택은 제 몫이라며 반대하진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죠. 저도 당연히 부모님의 도움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던 미술을 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 만화를 보고 자란 저였기에 아시아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보다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준비했습니다. 일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된 일본인 친구도 일본에 돌아가 있어 적응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여도 단단히 꼬였다는 사실을 일본에 도착한 후 알게 되었죠. 일본에 있다던 친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친구만 사라졌으면 제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너무 그 친구를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 친구도 제 돈을 사기치려고 완전 작정을 했겠죠. 일본어와 일본에 대한 상황이 서툴렀던 저는 그 친구에게 유학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부탁했었습니다. 학비도 보내고 집 얻을 돈도 보내고 저는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무일푼 거지가 되어버렸죠. 대사관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난감한 상황인 것을 알지만 뭐 어찌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범인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수밖에요. 제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간 일본에 조금이라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집을 나왔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보란듯이 성공해서 부모님께 차 한 대라도 턱하니 드리지는 못했는데 이 꼴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태국, 중국 등 다른 선택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로코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을 통해 한국에 가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거기가 그래도 살만할걸? 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행히 비행기 값이랑 약간의 생활비를 빌려주어 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던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학교를 바로 가지는 못했지만 틈이 날 때마다 그려오던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저에게 한국으로 가보라고 조언을 해주던 지인을 통해 기숙사가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모로코와는 전혀 다른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기숙사가 모로코의 우리 집보다도 더 좋은 모습이었죠. 저는 일단 또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일에 열중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빚과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갚으려면 정신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생각보다 금방 모아졌습니다. 따로 생활비가 들지도 않고 저는 일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뿐 다른 곳에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었죠. 미술용품에 돈을 쓸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최저임금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으로 치면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한 달에 40만 원가량 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6배가 훨씬 넘는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자 조금은 제 삶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쉬는 날이면 그림을 더 그릴 수도 있고 조금씩 외출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이곳 사장님은 저를 믿어주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매우 똑똑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전공이었지만 대학교를 갈 때도 입학금을 그리 많이 내지 않아도 되었죠. 그리고 집을 벗어나겠다는 마음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 무슨 일든 쉽게 해냈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제가 일을 금방 이해하고 한 가지를 알려주면 2가지, 3가지를 앞서 나간다며 저를 특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를 독립적으로 길러주신 부모님 덕분이겠죠. 매번 부모님께 해준 게 뭐 있냐며 불만만 늘어놓았었는데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머나먼 외국에 홀로 나와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제 마음도 어느새 약해졌나 봅니다. 모로코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을 부모님 생각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모처럼 휴일에 기숙사를 벗어나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여기저기 평화로운 모습의 사람들을 보니 저도 여유가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버스킹을 하는 외국인도 보이고 돗자리를 깔아놓고 한가롭게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을 사로잡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 있는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저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주고 싶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공원에 나와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모습도 그려주었고 산책 나온 노부부도 그려주었죠. 제가 그린 자신들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금방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그림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 또한 행복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가 그린 그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다니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그림을 받은 사람들은 저에게 사례를 하려고 했지만 저는 사양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들은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 작은 케이크를 선물하거나 음료수 등을 쥐어주고 갔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니 그 마음에 저도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다 문득 내 그림 하나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을 보니 부모님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동안 날만 세우고 한 번도 웃게 해드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쉬는 날에 그림을 그리러 가다 보니 정말 몸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느껴졌지만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또 그렇게 몇 달을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모로코 부모님께 큰 선물을 할 수 있는 돈을 저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고민했었죠. 돈으로 드릴까, 집안의 낡은 가전제품들을 바꿔드릴까 고민하다가 정말 큰 마음 먹고 아빠 이름으로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해드렸습니다. 차가 없어 출퇴근을 하실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버스를 타고 걷고 다니시는 부모님은 매일 피곤해하셨거든요. 다른 부모님들도 다 똑같이 일하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데 왜 그렇게 늘 예민하시고 힘들어 보이셨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따뜻한 사람들로부터 주위의 인정을 받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 자연히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따라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못했던 거였어요. 늘 몸도 마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셨으니 언제 한번 환하게 웃을 일이 있으셨을까?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부모님의 사진을 첨부한 한 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모로코에서 부모님은 제가 드린 뜻밖의 선물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삐까번쩍한 현대자동차 한 대가 집 앞으로 배달이 오자 부모님은 집을 잘못 찾았다며 받기를 거부하셨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입금된 완납증과 계약서를 보고 그때서야 입을 다물지 못하셨다고 하죠. 모로코도 빈부의 격차가 심해 잘 사는 부자들 외에는 외국 차는 볼 수도 없는데 그런 차가 집 앞에 있으니 믿을 수 없으셨을 거예요. 동생의 말에 의하면 아들이 부자가 되어 차를 선물했다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거의 모시고 산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같이 닦고 또 닦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며 오빠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아닌가 싶다며 동생은 메일을 마쳤습니다. 동생이 함께 보낸 사진에서 부모님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원에서 제가 그린 그림을 받아들고 환하게 미소 짓던 그 사람들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저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며 부모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부모님의 웃는 모습을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당장 이 그림을 가지고 모로코로 달려가고 싶지만 저는 아직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 저에게 사기친 그 일본인 친구에게 감사함이라도 전해야 되나 생각합니다. 아나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에서의 경험들로 비로소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나스의 그림을 보고 환하게 웃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함께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이 쉬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